국민의힘 젊은 대표 37살 이준석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거기에 화제가 온통 집중돼 있는데 심지어 이준석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역성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보다 비서실장이 먼저 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박성민 의원 울산 출신입니다. 예. 지역구도 울산이고 올해 나이가 63살. 그러니까 이준석이보다 몇 살이 많은 겁니까? 26살이 많은. 그래서 이제 이유를 밝혔는데 일신상의 이유입니다. 일신상의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사직서를 쓰든 일신상의 이유라고 쓰는 것은 불만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불만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총체적인 그 난국, 어찌 할 바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때 일시상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준석하고는 이제 더 이상 동행 못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는 거죠. 이준석 곁에서는 할 일이 한 개도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 원래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그 비서실장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준석이 왜 선거대책위원회 던져버리고 뭐 지방으로 쭉 남해안 타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뭐 거기에서 한번 뛰어안아주고 그렇게 화해를 했을 때 그 사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박성민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울산이 지역구니까. 근데 박성민 의원은 원래 비서실장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주 앉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민 의원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박성민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은 막역한 사이입니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둘이는 아주 친분이 두터웠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조직본부장은 매우 중요한 직책 중에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성민 의원은 윤핵관 중에 윤핵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의원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돌아가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겁니다. 박성민 의원한테. 저 윤석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좀 비서실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비서실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맡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후보가 권해서 비서실장이 됐는데 이제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권해서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서 비서실장을 했는데 3개월 만에 그 비서실장 던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자기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교감이 있었을 겁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대통령님, 나 이준석 곁에서 떠나갑니다. 사표 냅니다. 누가 먼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시켜서 비서실장으로 가 있는데 거기서 물러날 때 대통령 허락 없이 물러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이 반영된 그런 사표다.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이준석 버리기, 이준석 손절 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은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그때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준석 곁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시작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이런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하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손절. 배에 구멍이 나니까 이준석호라는 배에 구멍이 나는 걸 확인하고 그 배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는 이제 7월 7일, 오늘이 6월 30일이죠. 딱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 윤리위원회 이제 심판이 내려지는 날 아닙니까? 이른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사면 초과, 고립무원. 뭐 오늘 아침 신문에는 그런 단어들이 이준석 곁에 그냥 쭉 계속 따라다니더군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 비공개로 해서 설령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령 비공개로 이거는 그냥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고 만났다면 절대 말해서는 안 되죠. 상대편이 대통령인데. 근데 이준석이 만났다고 얘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달 중순쯤에 뭐 만찬 회동을 했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근데 이런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불쾌하게 괘씸하게 생각했다. 그런 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박성민은 그 윤석열 검사가 2014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대구 고검에 좌천돼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박성민 의원은 울산 구청장이었어요. 거기서 또 이렇게 친분을 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준석 곁을 떠난 겁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면 초과다, 고립무원이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아마 지금 뭐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준석 대표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드는데요. 이준석 대표 오늘 새벽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한번 달려보자.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면 되지.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이러한 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게 조폭들이 쓰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준석이 끝까지 승부를 겨뤄보자. 상대가 박성민이 됐든 뭐 검찰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가 달려볼 테야 이런 말을 한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의 휘두르는 칼끝은 항상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친윤계, 안철수, 박성민. 이준석 대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맹점은 본인이 가장 똑똑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본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준석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친윤계하고 안철수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글쎄요. 지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배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까지 사실은 구명운동 차원에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아니고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니고 딱 한 사람. 그렇습니다.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의 젊은 대표가 자기 목 밑에 칼이 와 있는데,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그때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당대표 비서실장이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도 떠났다. 뭐 6월 중순께 대통령하고 만찬 회동을 했어? 이런 말. 대통령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떠날 때, 대통령이 된 뒤에 첫 해외 순방을 떠나는데 집권 여당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의중을 살펴가지고 원내대표는 오세요, 당대표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몇 발자국을 더 걸어봐야 이 상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밤잠이 안 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어떡하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술도 사주고 뭐 성상납도 하고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이제 2013년인데요. 당시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 나에게 박근혜 시계를 줬다. 이준석 대표에게 빠져나갈 궁리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공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그건 거짓말이다. 박근혜 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13년 8월 15일이다. 그런데 내가 김성진 대표한테 시계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은 7월이다. 앞뒤가 선우가 바뀐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이준석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친윤계하고 이제 윤핵관이 봤을 때 하나의 부담은 거의 당 전체가, 주류가 우우 일어나서, 정치 선배들이 우우 일어나서 거의 막내뻘 되는 당대표를 몰아낸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모양새가 국민들 보시기에 어떨지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